홀로 보내는 시간, 고독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각자 도생의 시대. 외로움과 고립은 대개 특정한 사람들,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공동체 부문도 몇 년째 줄곧 최하위권이었죠. 해마다 느는 고독사율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까지 지금 우리 사회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외로움이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요양비라든지 또는 다른 고립되거나 외로움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건강관리 잘 안 하시고 또 진단을 받아도 약이나 치료를 제대로 잘 받지를 않으시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의료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되고 또 중증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복지 비용도 커져서 사회적 부담을 많이 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청년들이 한번 고립되게 되면은 연간 약 7조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추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함께 그 손실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고립이나 외로움과 고립으로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비용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가난하고 더 소외될수록 더 외로움과 고립의 골은 이제 깊어지고 점점 더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이 인과관계 혹시 송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좀 궁금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1인 가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됨을 증명해야 되는 제도예요.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은 고립을 증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삶의 질이 굉장히 좋고 도시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면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이 부족하거나 주거가 취약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위험 속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안전망이 없을 경우는 굉장히 더 위험해지는 거죠.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점점 더 우리가 외형적인 발전은 이뤄갔지만 그 안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은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 고립의 체계는 더 공고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실태를. 굉장히 과도한 경쟁 문화가 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좀 꼽고 싶거든요. 학업이나 진로를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를 경쟁하는 듯한 우리의 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낙오돼서 발생하는 이제 고립이나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최근 변화하고 있는 세태 역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람과 개인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들이 팬데믹 이후로 많이 적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나 또는 음성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만남의 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우울해지고 또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느낌 같은 걸 많이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에 사는 아이들, 손주들이 보고 싶어질 때면 저 역시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며 마음을 달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술이 외로움과 고립을 키운다니. 저서 고립의 시대로 인류가 직면한 외로움의 현실을 지적한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 교수는 SNS가 만들어내는 착각을 역설합니다. When you scroll on your phones and you look at social media, it's very easy to believe that everyone else is more popular than you. So in relative terms, one feels lonelier.
So technology playing a really fundamental role in today's loneliness crisis. 그 어느 때보다 세계가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그 그늘도 커진 시대. 허츠 교수는 어느 한쪽에만 기대서는 그림자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며 시장과 정부, 공동체, 개인 모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I mean, development is a necessity, but then we have to think about what we do with its gains. And as we've learned very clearly across the world over the past few decades, we cannot just leave the market to sort this out. 우리 정부 역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펼쳐 지난해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과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방안,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 임명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해결책을 찾아 나선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영국은 가장 먼저 대책 마련에 나선 국가입니다. Loneliness doesn't discriminate, but just as loneliness can affect any of us, so any of us can help to tackle it.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부처를 설립하고 장관을 선임했죠.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트레이시 크라우치 영국 외로움부 초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Well, rather surprisingly, the British media, who are not known to be sympathetic and kind to politicians in this country, were enormously generous in their acceptance of the need for a Minister for Loneliness. There was an understanding that the health consequence of loneliness is a real issue, that it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looked at by politicians. 그렇다면 외로움부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을까요? So there are a lot of policies in your country. So could you just pick one policy that you really recommend for our country, not only for our country, but also to our other countries as well? So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that I'm most proud of from the strategy was a policy that's called social prescribing. So it's when you go to your doctor and you talk about your health conditions, and some of those health conditions will be as a consequence of your loneliness. And what a doctor can do is, instead of prescribing pills or medication, they can now prescribe you into alternative methods of connections. 사회적 처방. 영국에서는 이 낯선 치료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걸까요? 병원을 찾은 뎁스 씨. 한때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매일 20알이 넘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입원까지 했던 그녀에게 사회적 처방은 반가운 선택지입니다. I've come to see my link worker. I've got mental health issues and I really struggle with panic attacks. 사회적 처방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약물 위주의 치료가 아닌 사회활동 참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사가 처방을 결정하면 링크워커라 불리는 활동가가 환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I have many patients now who I've supported and they're happy with what I've done. However, maybe several months down the line, I'll get a phone call, something else has happened, can I come back in to see you? Because they're confident that you've helped me before and you're someone I can go back to. So that's how social prescribing really is about. It's not the one stop and that's it.